우리 앞에서 정재원 선생님께서 네, 절 전반적인 그런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요. 중복되는 그런 부분들은 제외하고 제가 학생부 위주 전형 중심으로 해서 저희 대학에서는 어떤 학생들을 어떻게 선발하고 있는지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학생부 종합 전형 평가 요소, 평가 항목 이와 관련된 그런 연구들을 2014년부터 계속 해 왔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 중심으로 해서 평가 지표와 평가 항목 위주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입제도 관련한 쟁점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 대학에서 전형을 설계할 때 어쨌든 고등학교 교육 과정하고 연계해서 고등학교에서 정말 수업을 열심히 잘 들은 학생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학에 와서도 그런 퍼포먼스를 내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이걸 중심으로 이제 전형을 설계하고 그런 학생들이 선발되도록 전형을 설계하고 그런 학생들을 잘 살펴보기 위해서 학생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고등학교 교육 과정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고요.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런 전임사정관뿐만 아니라 위촉사정관 분들도 같이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평가할 때 가장 많이 신경을 쓰는 게 고등학교 교육과정,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중심으로 이 학생이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로 이제 중점을 두고 학생들을 선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서는 이 학교생활기록부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제 블라인드 평가가 되기 때문에 학교 이름도 모르고 뭐 자사고나 일반고 이런 거 구분도 다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학교 평가가 아니라 그 학교 내에서 이 친구가 어떤 노력을 어떻게 했고 그런 부분들을 학생부에서 어떻게 읽어낼 것인가를 중심으로 평가와 관련해서는 고민이 있고요. 또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의 환경도 계속 바뀌고 있어서 전공 자율 선택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작년에 갑자기 대학에 이렇게 국고 사업으로 이렇게 떨어지면서 모든 대학들이 작년에 그거를 전형에 앉히느라 되게 고민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전공 자율 선택제로 어떤 전형의 학생들로 선발을 하는 게 우리 대학에 가장 적합하고 우수한 학생이 선발되나 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대입 제도도 대학의 자율권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설계하면 참 좋은데 지금 상황은 그러기가 되게 어려운 게 수시 정시 비율도 지금 수도권에 있는 16개 대학은 정시 수능 중심으로 40%를 꼭 선발해야 되고 교과 전형도 10% 이상을 꼭 선발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50%가 픽스된 상황에서 나머지 50%를 학생부 종합이나 논술 뭐 실기 실적 이렇게 해서 선발해야 되는데 또 논술도 10% 이상 넘어가기에는 굉장히 교육부의 눈치가 보이는 상황이어서 이런 상황에서 이 대입 전형을 설계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2026이라든지 2027은 2015 개정교육 과정이고 2028은 2022 개정교육 과정으로 적용되는 아이들이다 보니까 어쨌든 대학에서 전형을 설계할 때는 같은 방향성 내에서 설계를 해야 되다 보니 2026과 2027과 2028이 그냥 동떨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2028로 가는 과정에서 26과 27도 그 방향성에서 이렇게 설계가 되고 있어서 크게 다르지 않다. 뭐 교육 과정이 바뀐다고 해서 크게 다른 건 아니다라는 큰 틀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시 정시의 비율이 매년 이렇게 수시의 비율이 1% 2%씩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 대학 같은 경우에는 정시를 40% 선발해야 되는 대학이긴 하지만 전체 전국 단위에서 볼 때는 수시 선발 인원이 늘어나고 있다. 그럼 수시 선발이 늘어나는 이유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선발해 보니까 수시로 들어오는 학생들이 퍼포먼스도 좋고 대학에도 잘 적응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늘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이건 앞에서 보셨으니까 학생부 위주 전형은 선발 인원도 이제 늘어나고 있고 정시나 이런 뭐 수능 전형 이런 것들은 줄어들고 있는데 이렇게 전국 단위에서 보시면 전국 단위에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많고요. 앞에서 보신 것처럼 수도권 소재 대학에서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종단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년
종단 연구가 그 각 전형 유형별로 들어온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어떻게 잘 적응하고 있는지를 전형 유형별로 살펴보는데 그게 벌써 15차년도 연구가 작년에 수행이 됐고요. 올해는 이제 16차년도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수능으로 들어온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 얼마나 잘 적응하고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매년 연구를 합니다. 그랬을 때 GPA를 먼저 살펴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GPA가 가장 높은 전형이 자기 추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들어온 학생들의 GPA가 가장 높고요. 그 다음이 교과, 그 다음이 수능, 그 다음이 논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작년만 그런 게 아니라 종단 연구니까 이제 5년 최근 5년치 추이를 계속 살펴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2020학년도,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3학년도 이 학생들을 보니까 이 하늘색이 자기 추천 종합 전형으로 들어온 친구들이고 그다음에 초록색이 지역균형 교과 전형으로 들어온 친구들인데요. 1학년 1학기 때부터 4학년 2학기 때까지 다 자기 추천 전형의 학생들의 GPA가 높고 그다음에 이제 교과, 그다음이 수능, 논술 뭐 요런 형태로 이게 지금 최근 5년뿐만 아니라 그동안 저희가 종단 연구를 했을 때 이런 데이터들이 계속 쌓이게 되면 이걸 기반으로 해서 교수님들이 우리 학과에 어떤 전형으로 몇 명을 뽑을까 이렇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전형 설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GPA만 보기에는 또 아쉬운 점들이 있잖아요. 그럼 GPA뿐만 아니라 이탈률도 같이 봅니다. 왜냐면 우리 학과에 들어온 학생들이 끝까지 우리 학과에 남아서 같이 공부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아까 제자를 뽑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다 보니 전과하는 비율이라든지 자퇴하는 비율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랬을 때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나서 이탈하는 그런 비율을 봤을 때 어떤 전형이 제일 낮을 것 같으세요? 이거랑 약간 반대라고 보시면 되세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들어온 학생들의 이탈률은 낮고 그다음은 교과, 그다음은 논술, 그다음은 정시 이렇게 됩니다. 그랬을 때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부적응하고 그러니까 이탈하고 전과하고 뭐 부적응하고 학사 경고 받고 이렇게 부적응하는 비율이 실은 수능으로 들어오는 학생들이 한 20%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는 5분의 1 정도가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이 친구가 잘 적응이 안 된다. 근데 자기 추천 전형 종합으로 들어온 친구들은 한 3%에서 4% 정도 되고 교과 전형으로 들어온 친구들이 한 7에서 8% 정도 되고 논술이 11에서 12%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이런 데이터들이 쭉 쌓이게 되면 교수님들은 교육부의 정책도 있지만 이런 데이터에 기반해 가지고 우리 학과에 그럼 어떤 전형으로 어떤 학생들을 이렇게 선발할까를 고민하시는데 그래서 매년 학과에 한번 저희가 이렇게 의견 조회를 해요. 의견 조회를 할 때 모든 학과에서 다 수능을 줄여달라라고 하는데 수능을 줄여주시고 학생부 위주 전형, 특히 종합 전형을 늘려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지금 다 막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정시 40%가 걸려있는 대학이다 보니까 안 된다. 정시 40%를 꼭 뽑으셔야 된다. 이래서 지금 막고 있는 상황이지 교육부에서 이것만 풀어주면은 정시로 뽑는 인원수는 훨씬 더 줄어들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까 16개 대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시가 지금 80%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비율이 풀리는 순간 수시로 선발하는 인원은 더 많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작년부터 전공자율 선택제라고 해가지고 우리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이 부분을 또 염두해 두시고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재정 지원 사업하고 연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대학들은 어쨌든 등록금을 올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교육부의 이 정부 정책, 특히 재정과 연계된 이 정부 정책은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많은 대학들이 거의 25% 정도 이렇게 전공자율 선택제로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있는데 유형 1과 유형 2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랬을 때 유형 1 같은 경우에는 들어와서 어떤 학과로든지 다 갈 수 있는 근데 대신에 의학 계열 또는 사범 계열 이렇게 교육부에서 정원을 관리하는 그런 쪽은 선택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예술 디자인처럼 뭐 실기 시험을 본다거나 요런 쪽을 제외하고는 어디든 다 갈 수 있게 자유전공으로 들어와서 2학년 때 컴공도 갈 수 있고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도 갈 수 있고 경제학과도 갈 수 있고 자기가 원하면 다 갈 수 있게 열어놓은 게 유형 1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유형 2에 해당되는 거는 계열별로 뽑거나 단과대학별로 뽑거나
그래서 인문계열 자유전공, 뭐 자연계열 자유전공 또는 단과대학, 문과대학 자유전공, 경영대학 자유전공 이렇게 해서 인제 유형 2가 있는데 우리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계열은 아니고 단과대 자유전공이에요. 그러면 이 유형 2는 계열이든 단과대든 선택을 해서 그 자유전공으로 들어가면 2학년 때 선택을 할 때 150% 이상 150% 까지 이렇게 해서 커트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놨거든요. 근데 저희는 지금 단과대 자유전공으로 문과대 자유전공, 뭐 이과대 자유전공, 공과대 자유전공 이렇게 해서 선발하고 있는데 그런 학생들이 2학년 때 학과를 선택해도 막지 않고 인원이라든지 학점이나 이런 것들을 제한하지 않고 다 그냥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인제 열어 놓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대학들마다 약간 달라요. 이게 계열 자유전공이 있는지, 단과대 자유전공이 있는지, 유형 1만 있는지 뭐 요런 것들이 인제 다 다른데 모집 요강을 보실 때 인제 뭘 보셔야 되냐면 유형 2 같은 경우에 어 우리 학교도 좀 그렇거든요. 문과대 자유전공학부 같은 경우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나 문화 콘텐츠 학과는 선택이 불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를 가고 싶은 학생들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로 지원을 하거나 전체 무전공으로 지원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지 문과대 자유전공으로 지원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모집 요강에 보면 대부분 이렇게 막 부기 표시가 되어 있어서 어디는 선택이 안 되는지, 뭐 캠퍼스 간에도 가능한지, 캠퍼스 간에는 안 되는지, 그 단과대 내에서도 뭐 안 되는 학과가 있는지 요런 것들을 우리 부모님들께서 한 번 더 체크를 해 보시면 더 좋겠다. 그래서 유형 1이 나을지 유형 2가 나을지 요런 것들을 인제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유형 1에 해당되는 수시 모집 인원입니다. 그래서 어 이게 학교마다 또 인문자연으로 구분을 해서 선발하는 학과가 있고 학교가 있고, 그러니까 유형 1임에도 불구하고 인원을 인문 쪽 몇 명, 자연 쪽 몇 명 이렇게 나눠서 선발하는 학교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학칙에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는 거고, 저희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인문자연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모든 학생이 다 KU 자유전공학부로 지원을 해 가지고 그 안에서 이렇게 선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저희 건국대 예시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KU 자유전공학부가 유형 1에 해당되는 거고요. 단과대 자유전공학부가 유형 2에 해당이 되는 건데 저희는 이 전체 KU 자유전공학부 유형 1의 학생들을 어느 전형에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를 작년에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작년에 시행이 되면서 작년 전형부터 그냥 바로 적용해도 된다 이래서 3년 예고제가 무색하게 작년에 시행계획 나온 거가 다 틀어지면서 모집 요강에 반영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작년에 지원하실 때는 훨씬 더 힘드셨을 텐데 올해는 작년 결과가 있으니까 작년 결과에 바탕으로 해서 인제 지원하시면 되는데 저희는 유형 1의 저 무전공 KU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을 자기 추천 학생부 종합전형에 183 명을 올해 선발합니다. 어 아까 유형 1에 모집 인원을 보시면 대부분의 학교들은 교과 전형, 수시에서는 교과 전형, 그다음에 정시에서는 수능 이렇게 해 가지고 배치를 많이 한 게 작년에 갑자기 생기면서 이걸 전형에다가 앉혀야 되는데 이걸 앉히기에 분석할 만한 시간 자체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결과 중심으로 수치 중심으로 선발하는 교과나 수능에다가 많이 앉혔는데 저희는 고등학교 선생님들하고도 많이 고민을 하고 회의도 하고 이러면서 그래도 우리 건국대학교가 제일 잘 선발하고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통해서 자유전공학부 이 무전공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해서 이 논술과 수능은 최소 인원 정말 딱 더 이상 뽑지 않을 60명을 기준으로 논술에 65명, 수능에 60명 요렇게 하고 그 나머지 308명 중에 183명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앉혔다. 그래서 여기는 평가 요소를 작년에 다시금 이제 개편을 했어요. 원래 학과 학부 모집으로 선발하는 평가 요소는 학업 진로 공동체로 선발을 하는데 고민이 되시겠지만 이 자유전공학부 같은 경우에는 그럼 저 학생들이 어느 학과 갈지 모르는데 진로 역량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고민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저희 대학에서도 그럼 진로 역량을 빼고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진로 역량 대신에 성장 역량이라고 해서 이 친구가 진로와 관련돼서 어떤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가 아니라 정말 학교 생활을 충실하게 해서 대학에 와서 충분히 공부할 만한 그런 가능성이 있는 친구인지 이걸 가지고 자유전공학부 같은 경우에는 학업 역량, 성장 역량, 공동체 역량으로 아예 평가 요소와 평가 항목을 바꿔서 선발을 했다. 그래서 작년에 179명을 선발했는데 굉장히 좋은 학생들이
이렇게 잘 선발되고 그 학생들 관리를 지금 굉장히 철저하게 하고 있어서 학생들의 만족도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올해는 4명을 더 증원해서 183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그래서 이따가 학생부 종합전형 설명드릴 때 이 성장 역량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단과대 자유전공학부는 지역균형, 교과 전형으로 선발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지원을 할 때 내가 국문과를 가고 싶은데 국문과를 가려면 국문과를 지원하는 게 나은지, 단과대 자전을 지원하는 게 나은지, 전체 자전을 지원하는 게 나은지 되게 고민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전형으로 단과대 자전은 지역균형으로, 그다음에 전체 무전공은 뭐 종합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은 좀 구분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단과대 자전으로 지역균형에서 279명을 선발합니다. 그러면 아까 정재원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증원이 된 인원이 아니다 보니까 교과 전형의 한 10%, 12% 정도 내에서 이 단과대 자전으로 279명을 이렇게 선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학과에서 선발하는 직윤의 인원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예전에 5, 6명 뽑았다고 하면은 3명, 4명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이 줄어든 상황이어서 학생들이 이제 지원을 할 때 그런 모집 인원 또 좀 살펴보시면 더 좋겠다. 왜냐면 이 자유전공학부 같은 경우가 굉장히 대단위 선발이다 보니까 실제 학과로 선발하는 그 인원 자체가 좀 줄어든 그런 게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에도 좀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역균형은 기존 학과 학부 모집으로 198명, 그다음에 단과대 자전으로 279명,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 자기추천 전형은 기존 학과 학부 모집으로 687명, 단과대 자전으로 183명. 그리고 논술 같은 경우에는 논술은 출제 유형을 구분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인문사회원, 인문사회2, 자연 이렇게 있었는데 작년에 이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논술 출제 유형을 새로 개발을 해서 인문 하나, 자연 그 수학 문제 3개 이렇게 해가지고 무전공 대상의 논술 출제 유형을 개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출제 유형이 4개였었는데 올해는 출제 유형을 3개로 통합을 한 게 인문, 그다음에 인문사회2하고 무전공을 합쳐가지고 통합, 그리고 자연 이렇게 해서 올해 2026과 2027은 논술의 출제 유형이 인문, 통합, 자연 이렇게 해서 3개인데요. 2028 전형을 저희가 이렇게 가겠다라는 방향성을 이제 입학처 홈페이지에다가 탑재를 해놨는데 2028에는 인문, 자연 다 통합해서 그냥 통합 하나로만 가는 걸로. 그러니까 자연계를 지원하는 학생들도 국어 논술을 풀어야 되고 인문 쪽을 지원하는 학생들도 수학 3문제를 풀어야 되게, 대신에 그 수학의 범위는 정말 줄여서 수학 1, 수학 2 요렇게까지만 공통적으로 듣는 내용까지만 범위에 넣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논술의 출제 유형도 계속 통합해 가고 있다. 그래서 이 방향성은 어쨌든 통합되어 가는 방향으로 논술도 운영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이제 수능 같은 경우에 KU 자유전공학부 여기 요 수능은 KU 자유전공학부 60명은 가군에서 60명을 선발하고요. 그다음에 단과대 자유전공학부 수능에서의 62명은 60명은 공과대학 자유전공학부고 2명은 사회과학대학 자유전공학부여서 실은 단과대 자전 같은 경우에도 모든 그 단과대 자전을 수능으로 뽑는 게 아니라 그래도 수능에서 경쟁력이 있을 법한 공대 자유전공학부만 그 수능에서 선발하고 다른 자유전공학부 같은 경우에는 수시에서 미충원된 인원만 정시해서 선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 대학들마다 학과 또는 단과대 자전, 전체 자전을 어떤 전형에 어떻게 배치하고 선발 인원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하셔서 지원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학폭 조치는 2026 학년도부터 모든 대학에 필수로 반영하게 되어 있어서요. 각 대학마다 정량 평가로 반영하는 대학도 있고 정성으로 반영하는 대학도 있고 정량 정성 같이 반영하는 대학도 있고, 그래서 이 집계는 이제 중복 집계인 거고, 저희 건국대 예시로 들어드리면 2025부터 저희는 모든 전형에 다 감점을 적용하고 있는데 실은 4호부터 학폭 기재가 되어 있는 학생들은 합격하기가 어려운 구조이기는 하다. 네. 2호, 3호 같은 경우에는 상위권에 있는 학생은 떨어지지 않고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4호부터는 실은 쉬운 구조는 아니다. 1000점 만점에 200점, 300점, 500점 이렇게 감점되면 쉽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학생부 위주 전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학생부 위주 전형은 학생부 교과 전형하고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구분이 되잖아요. 그럼 학생부 교과는 학생부를 정량으로, 내신을 정량으로 환산하는 비율이 50%를 넘어가는 게 학생부 교과 전형인 거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정성평가의 비율이 50%를 넘어가는 게 학생부 종합 전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학생부 교과 전형은 학교 추천 인원의 제한이 있는지, 아까 앞에서 보신 것처럼 추천 인원의 제한이 있는지, 있다면 몇 명인지, 이런 것들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되고, 수능 최저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교과 이 성적 정량 외에 그 외의 요소들, 정성평가가 있는지, 학생부 정성평가가 있는지, 면접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가지고 지원을 하셔야 되는데, 학생부 교과 전형의 서류평가를 진행하는 대학들이 이제 매년 늘어나고 있어서 올해는 2026에는 건대, 경희대, 고대, 동국대, 시립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렇게가 이제 학생부 정성평가를 반영을 하잖아요. 저희 건국대학교는 2022학년도부터 모든 대학의 교과 전형을 10% 이상 선발해라라고 하는 게 이제 교육부 방침이어서 그 전까지는 교과 전형이 없었다가 2022학년도에 교과 전형을 처음 새로 만들면서 2022학년도만 수능 100의 수능 최저를 교과 100의 수능 최저를 걸었고 2023학년도부터는 수능 최저 없이 서류평가 30에 이 정량 70, 이 전형 방법을 2023부터 지금까지 계속 유지를 해오고 있거든요. 왜 그랬냐면 2022학년도 끝나고 저희가 종단 연구를 해봤더니 내신 성적은 굉장히 좋은데 정말 학과와 관련 없이 관련 있는 과목도 안 듣고 이 학과에 관심도 없는 학생들이 교과 전형으로 들어와서 이탈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학과에서 내신 성적만 좋은 학생들보다는 그래도 우리는 우리 학과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어떤 과목을 듣고 오는지 그 과목을 열심히 하는 친구인지 이걸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2023학년도부터 정성평가 30%를 넣게 된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 서류평가하는 항목은 교과 학습 발달 상황만 정성평가합니다. 창체, 세특은 들어가고 창체,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출결 이런 것들은 반영 안 하고 교과 학습 발달 상황에 있는 세특과 그런 교과 이수 이력 이런 것들만 중점적으로 평가를 한다. 그러면 경희대도 교과 학습 발달 상황, 이제 고대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이렇게 해서 각 학교마다 이 교과 전형의 서류 평가를 하는 항목이라든지 방법, 비율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대학의 모집 요강을 꼭 참고하시면 실은 이 모집 요강에 보면 학생부 교과 정량으로 계산하는 산식 이런 것들도 다 나와 있는 상황이고 기준 그 점수라고 해서 각 등급별로 몇 점을 부여할지 이런 것들도 다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모집 요강을 참고하시면 서류 평가의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정량 평가하는 산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저희 건국대학교 예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추천 인원의 제한 없어요. 아까 막 학교마다 8명, 10명, 12명 막 이렇게 해서 추천 인원의 제한이 있잖아요. 저희가 추천 인원의 제한을 지금까지 한 번도 걸어본 적은 없는데 이렇게 인원 제한을 걸지 않아도 고등학교에서 많은 인원을 지원시키시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고등학교에서도 어쨌든 교과 전형을 지원시키실 때는 학교마다 이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추천을 해주시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추천 인원의 제한을 걸지 않아도 막 8명, 10명 이렇게까지 넘어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계속 제한 없이 받고 있다라는 거랑 전형 방법이 교과 정량 70이 교과 정성 30인데 이 학생부 교과 정량 등급별 기준 점수, 환산 점수 이런 것들이 이제 모집 요강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0점 기준으로 했을 때 1등급이 10점이고 4등급이 9.9점이에요. 그럼 이제 이거를 700점 만점으로 이제 700점으로 환산했을 때 올 1등급이 700점인 거고 올 2등급은 697점 9여서 실은 올 1등급과 올 2등급의 차이가 2.1점밖에 차이가 안 나고요. 올 2등급과 올 3등급의 차이가 2.1점밖에는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요 기준대로 보시면 실은 1등급에서 4등급까지 등급 간 격차가 거의 크지 않고 이 학생부 교과 정성 30%가 학업 역량이 200, 진로 역량이 100이어서 이 정성의 영향이 충분히 이제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희가 그러니까 등록한 학생의 내신 성적을 공개를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하실 때나 또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지원을 시키실 때나 그 점수를 기준으로 지원을 시키시다 보니 학교에서 지원하는 풀 자체가 1 등급과 2 등급 초반대에서 거의 대다수를 이루다 보니까 합격자가 거기에서 나오는 거지, 등급을 정량으로 환산하는 이 등급의 영향이 엄청 커서 합격자가 그렇게 나오는 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신 성적으로 줄 세웠을 때 특히나 인제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충원율도 같이 보셔야 되는 게, 충원율이 굉장히 많이 돌아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보다는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충원이 굉장히 많이 되는 상황이어서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한 250% 이렇게 평균 충원율이 250% 라는 거는 2 바퀴 반 돈다는 거고, 학과별로 어떤 학과는 막 500%, 400%, 600% 이렇게 가기도 해요. 그러면 5 바퀴, 6 바퀴 이렇게 돈다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 충원율까지 고려하면은 그러니까 내신 성적으로 3배수에 들었던, 내신 성적으로 줄 세웠을 때 3배수 안에 들었던, 충원율이 아까 250%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3배수 밖에 있던 학생이 한 번이라도 합격 받는 비율이 30%를 넘어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 등급만 가지고 지원하시지 마시고 서류의 영향도 크니까 충분히 지원하실 만하다. 2 등급 초반까지만 가능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과대 자전이나 뭐 공대 자전이나 자유전공 단과대 자전을 지역균형 전형에서 선발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공대 자유전공학부를 이 지역균형 전형에서 100명을 선발했었거든요. 그럼 그렇게 3명, 4명 이렇게 선발하는 학과보다는 만약에 내가 좀 불안하다라고 하면 단과대 자전처럼 몇십 명 이렇게 선발하는 쪽으로 지역균형 전형, 이 교과 전형에 지원을 해보실 만하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랬을 때 이 교과 전형의 이 정성 평가는 학업 역량 200, 진로 역량 100인데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을 보는데 어떤 과목을 들었나, 관련 있는 과목 이런 것들을 좀 보고요. 그 과목의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그래서 그 과목에서 수업을 열심히 들은 친구인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있고, 뒤에서 이따 결과 때 한번 말씀을 드리면 내신이 굉장히 좋은데 떨어진 학생 같은 경우에는 관련 있는 과목을 잘 안 들었다거나 그 과목에서 역량이 잘 안 나타나는 경우에는 교과 전형이지만 내신 성적이 좋아도 불합격하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은 관련 있는 과목을 잘 듣고 들어야 될 것들을 제대로 들었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정성 평가에서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고등학교 교육 과정 내에서 이 친구가 그 학교가 처한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그런 내용들이 학교 생활 기록부에 어떻게 담겨 있는지 이걸 중심으로 평가를 하고, 학교에 대한 평가보다는 그 학생 개인에 대한, 개인의 노력과 개인의 성취에 대한 평가. 왜냐하면 블라인드여서 그 학교가 어딘지 막 사전 질문에도 있었는데 블라인드여도 다 안다고 하는데 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블라인드이기 때문에 몰라요. 교육 과정으로 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뭐 이런 것들은 구분이 가능하죠. 왜냐하면 뭐 전문 교과가 등급으로 나오냐 진로 선택으로 나오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특목고는 그 특목고인 줄 알지만 일반고랑 자사고 또 뭐 일반고가 지역별로 서울 지역 학생이고 뭐 경기 지역 학생이고 이런 것들을 알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학생이 그 학교 교육 과정 속에서 배워야 될 것들을 잘 배웠고 그 학교의 교육 과정 속에서 자기가 잘 탐색했는지 이런 것들 위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정량 평가보다는 정성 평가 위주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교과와 비교과를 연계해서 수업에서 열심히 참여했는데 그걸 비교과하고 연계하고 확장한 그런 노력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로 고등학교 생활의 충실성을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에서 충실하게 한 학생들이, 선생님들이 우수하다고 한 학생들을 대학에서도 우수하게 뽑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생활을 얼마나 이 친구가 충실하게 했는가 이런 부분들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아까 위촉사정관 말씀도 하셨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위촉사정관 교수님들이 한 85분 정도 계세요. 저희 전임사정관이 한 15명, 그래서 100명이 이제 학생들을 평가를 하게 되는데, 우리 위촉사정관 교수님들이 교육을 한 40시간 이상을 꼭 받으셔야지 평가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그 40시간 교육의 반, 한 20시간 교육은 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해하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2015 개정교육과정 총론,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그다음에 각 교과별로
국영수사과 이 선생님들께서 오셔서 고등학교 선생님들께서 오셔서 과목별로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 성취 기준은 어떤지 이런 내용을 저희가 지난주까지 해서 매주 교육을 굉장히 강하게 해서 다 받으셨고, 나머지 20시간 교육은 이제 모의 서류 평가라든지 모의 면접 평가라든지 이렇게 해서 같이 우리 평가자끼리 평가의 눈높이를 맞추는 그런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교육을 받은 분들만 평가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충분히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충분히 이해하시도록 저희가 교육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 그만큼 또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은 되게 그 이해도가 굉장히 높으세요.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 대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저희가 평가 요소와 평가 항목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학업 역량, 공동체 역량, 진로 역량 이 부분이 저희가 표준화 연구를 통해서 3개의 평가 요소와 10개의 평가 항목으로 이제 표준화를 했잖아요. 이전에 평가 요소와 평가 항목을 기억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텐데, 이전에는 4개의 평가 요소와 15개의 평가 항목이었어요. 학업 역량, 전공적 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이렇게 있었던 시절이 있었고, 그게 다시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역량별 평가 중심으로 달라지면서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이렇게 해서 3개의 역량, 그리고 10개의 평가 항목으로 이제 구분을 한 건데요. 저희는 학과 학부 모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기존의 평가 요소와 평가 항목을 활용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KU 자유전공학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처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179명을 선발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럴 때 진로 역량 대신 성장 역량을 가져가면서 성장 역량의 평가 항목으로 자기주도성, 창의적 문제 해결력, 경험의 다양성 이렇게 해서 이제 평가 요소를 다시 개선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 평가 요소나 평가 항목을 보시면 뭐가 또 기억이 나셔야 되냐면, 예전에 4개 평가 요소일 때의 발전 가능성에 해당되는 평가 항목이 바로 저기에 평가 항목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성장 역량은 그 전에 발전 가능성, 이 친구들이 고등학교에서 한 이 모습을 중심으로 해서 대학에 와서도 충분히 공부할 만하다, 발전할 만하다, 성장할 만하다라고 하는 그런 항목들로 구성을 한 거여서 이렇게 학업 역량, 성장 역량, 공동체 역량으로 평가 요소를 바꿨다. 그러면 그런 거예요. 이 5개 대학의 평가 요소와 평가 항목에 대한 공동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 평가 요소와 평가 항목에 대한 정의라든지 세부 평가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유하지만 각 대학들마다 배점이라든지 평가를 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평가 항목별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평가 요소별로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을 7등급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뭐 어떤 대학은 9등급 평가를 할 수도 있고, 어떤 대학은 평가 항목별로 평가를 할 수도 있고, 요건 이제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모집 요강을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 건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학업 역량, 학업 성취도, 학업 태도, 탐구력을 다 보고 학업 역량을 7등급 평가, 진로 역량도 다 보고 그다음에 뭐 7등급 평가 이렇게 해서 1000점 만점으로 환산을 하는 건데, 저희가 자전으로 가면서 평가 요소도 바꿨지만 배점도 좀 바꿨던 게, 학업 역량을 300에서 200으로 바꾸고 진로 역량을 400에서 성장 역량 500으로 이렇게 바꾼 게, 아까 교과 전형처럼 종합 전형도 합격자, 등록자의 내신 등급이 이렇게 공개가 되다 보니 선생님들께서 지원시키실 때 그걸 기준으로들 많이 이렇게 지원을 시키시잖아요. 그게 아무리 학생부 종합은 내신 등급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려도 어쨌든 지원하는 입장에서는 그걸 보고 이제 그 지원을 하시는 입장이다 보니, 저희가 배점을 동일하게 가져가면 자유전공학부 같은 경우에도 그 등급대에서 그냥 그 비슷한 아이들이 지원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을 좀 낮추셔라 라는 의미에서 학업 역량의 배점을 낮춘 거고, 그러면서 성장 역량으로 우리가 충분히 평가하겠다라는 것들로 이제 바꾼 거거든요. 또 저희가 이렇게 바꿔나가는 과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즘 대학들이 이제 진로 역량보다는 학업 역량 중심으로 더 평가를 하려고 하는 게, 예전에 선생님들이 세특 쓰셨을 때를 떠올려 보시면, 또는 뭐 학부모님들은 지금 세특만 보시기 때문에 모르실 수도 있는데, 예전에는 학교에서 수업했던 그런 내용 중심으로 많이 기재되어 있었다가 진로가 중요하다, 전공적 합성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세특에 너무 많이 진로와 관련된
내용들이 언급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 대학 입장에서 볼 때는 수업에서의 모습은 하나도 안 보이고 진로와 관련된 관심밖에는 안 보이는 상황이어서 그런 학생부를 보면서 '아 이 친구가 정말 이 수업을 제대로 했을까? 이 수업에서 어떤 성장이 있었을까?' 이게 되게 계속 고민이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진로라는 게 대학에서는 그냥 우리 학과에 대한 관심 정도가 있는 거야?' 요런 것들을 물어보는 건데 이게 학생이나 학부모님 또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지도하실 때 이게 되게 부담이신 것 같아서 '요거에 대한 힘을 좀 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 저희가 진로 역량을 빼고 성장 역량으로 자유전공학부부터 이렇게 해서 지금 변화를 가져가는 거고요. 그리고 평가하는 방향도 세특에서도 진로와 관련된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 수업에서 배워야 되는 것들을 제대로 배운 친구인지, 그 수업에서 선생님이 우수하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친구인지 요런 것들을 더 중점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의 학업 역량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진로에 대한 부담을 좀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가 진로가 바뀌어서 고민이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자유전공학부 쪽으로 지원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제 작년에 저희가 처음 평가를 하면서 드렸던 말씀이 학종 관련해 가지고 학부모님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많이 해 보면 가장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게 "우리 애가 진로가 바뀌었는데 이 학과에 지원을 해도 되냐? 1 학년 때는 이쪽에 관심이 있었다가 2 학년 때 바뀌었는데 그럼 내가 A라는 학과를 가도 되냐?" 막 이제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셨는데 자유전공학부 같은 경우는 이 친구가 들어와서 2 학년 올라갈 때 어느 전공, 어느 학과를 갈지 실은 저희도 모르는 거잖아요. 고등학교 때 컴공에 관심이 있었다고 해서 2 학년 때 정말 컴공으로 갈지 아니면은 기계로 갈지 전기로 갈지 이건 다 모르는 상황인 거고 생명으로 또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이 자유전공학부 같은 경우에는 진로와 관련돼서 어떤 탐색을 했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친구가 자기가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면서 어떻게 접근했는지 또는 수업에서 들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이걸 확장하기 위해서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해 본 그런 태도가 있는지 이걸 보는 거지 소재 자체에 이렇게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진로가 바뀐 학생이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 계열, 특정 학과와 관련된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많지 않아서 고민이 되는 그런 학생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자유전공학부 쪽으로 지원을 해 봐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 작년에는 학업 역량에 탐구력이 요 자유전공학부에 탐구력이 있었는데 저희가 또 작년에 평가를 한번 해 보고 느낀 건데 학업 역량에 탐구력이 있고 성장 역량이 같이 있으니까 이게 약간 중복으로 평가되는 경향이 있어서 이 학과 학부 모집에서는 탐구력이 학업 역량이 그대로 남아 있지만 자유전공학부 같은 경우에는 탐구력을 학업 역량에서 빼고 저 성장 역량의 여러 가지 평가 항목으로 탐구력을 반영하겠다라는 걸로 지금 모집 요강에 이렇게 공지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탐구력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 실은 이 학업 역량 같은 경우는 이 친구가 우리 대학에 들어와서 충분히 공부할 수 있나? 이걸 보는 게 이제 학업 역량인 거고 대학 교육을 충실히 이수하는 데 필요한 수학 능력을 학업 역량이라고 보면서 학업 성취도, 학업 태도, 탐구력 요런 것들이 이제 평가 항목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 학업 성취도 이퀄 내신 등급은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들께서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학업 역량 이퀄 내신 등급, 학업 성취도 이퀄 내신 등급은 아니다. 그러니까 내신 등급을 안 보는 게 아니고 이 내신 등급을 보는 방식이 교과를 정량으로 이 환산하는 방식과 약간 다른 건데 이 학업 성취도를 볼 때 등급을 볼 때 이수자수, 이수단위,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죠. 이수자수가 작고 편차가 작은 과목은 내신 따기가 더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가 2 학년 1 학기 때 2 등급이었다가 2 학년 2 학기 때 3 등급이 됐다고 '아이 공부 안 해서 역량이 떨어졌구나.'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고 3 등급이 된 과목을 봤더니 이수자수도 적고 편차도 작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 친구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과 관련 있는 과목들을 찾아 듣는 그런 노력을 한 친구라고 하면 3 등급이 됐지만 '아 이게 실수로 뭐 3-4 등급이 됐을 수 있겠구나. 문제 하나 틀리면 3 등급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겠구나.'라는 것들을 감안하고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을 봤을 때 선생님께서 이 친구가 수업을 되게 잘 참여한 친구고 열심히 이렇게 노력하는 친구고 수업에서 요런 것들도 발표했고 막 이런 내용들로 그 학생의 역량이 충분히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등급은 떨어졌지만 그 학생이 학업 역량이 없다라고 평가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학업 역량이 낮다라고 평가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급을 해석하는 방법이 이 종합이 다른 거지
단순히 내신 성적만 가지고 이 종합을 교과처럼 평가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부모님들이 대학에 상담 가셔서 항상 많이 물어보는 게 우리 애가 2점 몇 등급인데 우리 애가 2.7 등급인데 이 학과에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데 교과 100%인 전형은 된다 안 된다를 말할 수 있는데 학생부 종합 전형은 된다 안 된다를 말할 수 있는 대학은 없다. 왜냐하면 그게 이 종합평가, 정성평가를 통해서 그 내신을 보는 걸 이 과정 중심으로 그 내용 중심으로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등급만 가지고 된다 안 된다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학업 태도와 학업 탐구력은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을 통해서 봅니다.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 자기 추천 전형은 항상 경쟁률이 3순위 안에 들어가는 학교이긴 하거든요. 작년에도 한 22대 1 정도 됐었어요. 그러면 813명 선발하는데 17,200명 넘게 이렇게 지원을 했거든요. 813명의 3배수만 면접 대상자가 되는 거다 보니까 17,000명 중에 한 2,500명만 면접 대상자가 되고 14,000명이 떨어지는 상황인데 2,500명 안에 드는 친구들이 어떤가라고 봤더니 요런 탐구력의 모습이 있는 친구들이 1단계를 통과하더라. 그러니까 단순히 내신이 좋은 친구가 아니라 내신은 저희가 볼 때는 2등급, 3등급 초반까지만 그 정도만 되면 이런 세특을 통해서 충분히 역량을 드러낼 수 있거든요. 세특을 통해서 봤더니 이 친구가 탐구력이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좀 더 궁금해하면서 심화하고 확장하기 위해서 창체를 통해서 확장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과목을 통해서 확장을 할 수도 있고 수업량 유연화를 통해서 자기가 관심 있는 것들을 더 추가 탐색할 수도 있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친구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적 호기심이 있는 친구인가? 이 학업을 대하는 태도가 그래도 알고자 하는 이런 주도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친구인가? 이런 부분이 나타나는 친구들이 1단계를 통과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1단계를 통과하는 친구들은 그쵸? 성취도 좋고, 그러니까 성취가 좋다는 게 내신 등급만 높은 게 아니라 자기가 들어야 될 것들도 잘 듣고 그 안에서 역량도 나타나면서 학업 태도도 좋고 탐구력까지 잘 나타나는 친구들이 실은 1단계를 통과하더라. 그래서 같은 2.5등급이어도 누구는 붙고 누구는 떨어지고 이 1단계를 그 차이는 실은 이 세특이라든지 뭐 저희가 탐구력을 꼭 세특에서만 보는 건 아니라 창체까지도 연관해서 이렇게 탐구력을 보고 있긴 한데 요런 탐구력의 모습이 나타나는 친구들이 학업 역량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진로 역량은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노력, 교과 성취도,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인데요.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노력은 이게 대학마다 또 관련 있는 과목을 어떻게 반영할지가 대학마다 달라서 어떤 대학들은 가감점을 활용하는 대학도 있고 우리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과별로 관련 있는 과목은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명시를 하고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학과별로 명시하지 않는 이유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특성상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준 상황인데 대학이 이렇게 이걸 꼭 들어야 돼 이렇게 픽스를 하면 선택권이 제한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를 학과별로 제한할 필요는 없겠다. 그냥 계열별로 인문 쪽 지원하는 친구들은 실은 국어, 영어, 사회 이 교과 중에 뭘 들어도 상관없다. 저희가 안 그래도 학과 교수님들께 이렇게 여쭤봤더니 우리는 뭘 들어도 상관없다. 그 과목을 왜 들었고 거기서 무엇을 배웠고 어떤 성장이 있었는지 이걸 본인이 알고 표현할 수 있냐 이런 거가 더 중요하지 이 과목을 듣고 안 듣고가 중요한 건 아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고 사회과학대학 같은 경우에는 인문보다는 관련 있는 과목이 수학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 수학도 확통, 그러니까 경영, 경제, 뭐 응통 이런 데가 있으니까는 국어, 뭐 영어, 그다음에 이 수학은 확통 요 정도만 관련 있는 과목이지 미적이나 경제 수학을 들으면 좋지만 안 들었다고 해서 이게 학교마다 개설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안 들었다고 해서 그걸로 불이익을 주진 않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물리 베이스의 학과들은 다 아시는 그냥 상식선에서 수학은 미적, 기하, 확통, 그다음에 물리학 1, 2 요 정도만 들으면 된다라는 거고 수의과 대학을 포함한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실은 기하까지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미적, 확통, 생원, 생투, 뭐 화원, 화투 요렇게까지 다 듣고 오는 친구들이 제일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재작년에 생명과학 쪽 평가를 했었는데 그때 보니까는 이렇게 생원, 생투, 화원, 화투를 다 듣고 오는 친구들이 한 90%를 넘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상식선에서 생명과학 쪽을 가는 친구들은 생원, 생투, 뭐 그다음에 미적,
확통 요 정도를 들으면 되고 물리 베이스의 학과는 기하까지 또는 물리학 1, 2 요렇게 들어야 되는구나. 요런 일반적인 수준에서 들었나를 보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교과 전형에서 서류 평가를 할 때도 딱 요 수준에서 보는 건데 요것도 안 들은 친구들은 내신 성적이 좋아도 이제 불합격할 수 있다. 교과 전형에서.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도 창체만 봐도 저희가 이 친구가 그냥 어느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어떤 노력을 했구나 이런 것들이 잘 보이는데 너무 그걸 세특에 수행평가와 발표한 내용으로 모든 과목에서 그렇게 나타낼 필요는 없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게 많다고 해서 합격시키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오해하시는 게 외부에서 컨설팅 받고 막 이런 진로와 관련된 활동이라든지 뭔가 어려운 보고서를 써야 될 것 같고 그게 되게 부담된다고 막 말씀하시는데 대학은 그런 걸로 뽑는 건 아니다. 수업 시간에 잘 참여했는지 그래서 그 수업에서 하는 그 수행평가가 그냥 자기가 관심 있는 것들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잘 발표하고 얼마나 주도적으로 했는지 요런 태도를 보는 거지 어떤 과목을 듣고 안 듣고 그다음에 이 활동을 하고 안 하고 이거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다. 그럼 또 이제 이 교과 이수 이력에서 또 많이 질문하시는 게 공동교육 과정이나 소인수 과목이나 이런 것들 들은 거는 어떻게 평가하냐 이런 것들 물어보시는데 안 들어도 되는데 그래도 찾아 듣는 거잖아요. 공동교육 과정이나 뭐 이런 것들 안 들어도 되는데 우리 학교에서 없으니까 이렇게 찾아 듣는 노력을 하는 이런 노력 자체는 긍정적으로 저희가 평가를 해요. 대신에 그 과목을 들었기 때문에 역량이 있다라고까지 연관지어서 보지는 않는 게 그러니까 뭐 고급 생명과학 이런 것들은 공동교육 과정으로 많이 듣는 또 과목이긴 한데 위계에 맞게 개설됐는지 이런 것들도 보고 만약에 위계에 맞게 개설되지 않았을 때는 그 고급 생명과학이 정말 고급의 내용일까라는 것들을 의심을 하고 이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지를 더 중점을 볼 거고요. 그다음에 이 공동교육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그 과목을 들었기 때문에 우수한 게 아니라 세특에서 정말 잘 참여해서 역량을 나타내는 친구구나 이게 보여져야 이 과목도 들었는데 역량까지 있구나까지 가는 거지 이 과목을 들은 것만 가지고 역량이 있다 평가하지는 않는다. 왜냐면 저희 교수님들도 이제 과목명에 속지 않는다. 처음에 2015 개정교육과정 처음 바뀌고 나서는 과목명에 속았던 적도 있으셨다고 고백하시더라고요. 근데 면접이나 이런 데서 물어보면 뭐 물리학 2에서 뭐 배웠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물리학 2를 제대로 한 학교도 있지만 물리학 1을 복습한 학교도 있고 1단원만 배운 학교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 면접을 통해서 더 확인을 하지 이 과목명만 가지고 이 친구가 역량이 있다 이렇게 평가하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도하게 막 전문교과나 이런 것들이 많다고 해서 우수하게 보는 건 아니니까 자기가 배워야 되는 딱 일반적인 공통 일반 선택 과목 이런 것들에만 충실히 해도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공동체 역량 같은 경우는 4개를 다 있는 학생을 선발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이 4개 중에 장점이 보이는 그런 내용들을 사례 중심으로 저희가 찾아서 볼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공동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 이런 것들을 또 잘 수용하고 자기 의사 표현도 잘하는 친구인지 그게 사례를 통해서 학생부에 나타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볼 텐데 리더십은 반장을 하고 안 하고 유무와 상관없이 리더십이 보여지는 친구들 반장을 안 했지만 정말 공동체에 기여하고 학생들에게 의견 조율하고 이런 친구들이 있다 상호작용을 하고 이런 친구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거랑 상관없이 리더십 부분을 또 긍정적으로 볼 거고요. 반장을 했지만 또 리더십이 없는 친구들은 또 리더십에 있어서 반장을 한 거 자체로 더 긍정적으로 보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 4가지를 다 있는 친구가 아니라 요 중에서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평가한다. 성장 역량은 주도성, 창의적 문제 해결력, 경험의 다양성입니다. 그랬을 때 이 주도성은 스스로 목표를 세워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선하려고 이제 실행하고 노력했던 경험이 있는지 창의적 문제 해결력 같은 경우에는 창의성의 방점이 있다기보다 문제 해결력의 방점이 있는 건데 어떤 뭐 기발함 이게 아니라 내 학교 생활을 하면서 뭔가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해보고 이렇게 시도해본 그런 해결을 해본 경험이 있는 친구인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고요. 경험의 다양성은 그게 뭐 창체에서의 다양성이든 아니면 교과에서의 자기가 듣고 싶은 것들을 찾아 듣는 그런 다양성이든 어쨌든 학교 교육
과정 속에서 다양한 영역에서 이 친구가 학교 생활을 충실하게 했는지 요런 부분들을 보려고 하는 거여서 작년에 저희가 자유전공학부 선발을 할 때 인재상을 학과는 해당 전공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글로 이제 지원을 하면 되는 거고 이 자유전공학부 같은 경우에는 다양하게 탐색을 해본 친구들이 지원해도 되고 자기가 관심 있는 거를 깊이 있게 집중해본 친구들이 지원해도 되게끔 그렇게 해서 엔드는 아니고 다양하게 탐색하거나 깊이 있게 탐색해봤거나 둘 중에 하나만 돼도 지원을 하세요라고 했는데 작년에 평가하고 나서 보니까는 극단에 있는 친구들은 거의 없고요. 어정쩡한 친구들이 제일 많이 지원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보니까는 학생부가 진로에 맞춰서 많이 이렇게 쓰여져 있잖아요. 기존의 이 진로와 관련돼서 자기가 가고 싶은 그런 계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해져서 이미 학생부가 다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 학과로 가려고 했는데 어떤 과목을 잘 안 들었다거나 아니면 그 학과를 가려고 했는데 자기 생각에 뭔가 요게 성적이 약간 부족한 거 아닌가 스스로 느낀 친구들이 이쪽 자전으로 지원을 많이 한 친구들도 있었고 정말 진로가 바뀌어서 자전으로 지원한 친구도 있었고 인문자연 다 자기가 관심이 있어서 실은 정말 어딜 가야 될지 몰라서 자전으로 지원한 친구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과목을 하나 잘 안 들었거나 관련 있는 과목을 안 들었거나 뭐 삐끗했거나 이런 친구들도 생각보다 많이 지원해서 실제적으로 막 다양하고 깊이 있고 이런 학생들이 많은 건 아니었다. 그러니까는 충분히 지원할 만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다수다단계 평가 절차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서류 평가하기 전에 회피, 배제, 블라인드 이런 것들을 다 진행을 하고 서류 평가는 2명의 평가위원이 한 학생을 독립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럼 아까 평가 요소 보여드렸는데요. 평가 뭐 학업 역량을 평가할 때 어떤 항목만 평가하는 건 아니고 학생부의 어떤 항목만 가지고 평가하는 건 아니고 학교 생활부를 다 읽고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이렇게 평가를 각자 독립적으로 하시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일정 점수 차이가 벌어지면은 2명의 평가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2명의 재평가위원을 다시 선정해서 2명의 평가위원이 학생 서류를 다시 평가합니다. 그러면 그 학생의 1단계 그 서류 평가 점수가 4개가 되잖아요. 4개 중에 최대 최소를 빼고 나머지 2개가 그 친구의 1단계 점수가 되게끔. 그래서 한 사람이 점수를 잘 준다고 그냥 붙거나 한 사람이 점수를 못 준다고 그냥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제도를 통해서 절차를 통해서 마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그 건국대만 있는 거긴 한데 면접 재심의가 있는 게 면접 평가도 각자 2명의 평가위원이 10분 동안 서류 기반으로 면접을 진행을 하고 각자 독립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일정 점수 차이가 벌어진다라고 하면 면접 재심의는 면접을 다시 볼 수 없기 때문에 재평가가 난 교수님들이 입학처에 오셔서 내가 무슨 근거로 이 친구한테 이 등급을 줬는지를 서면으로 다 작성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요런 절차가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면접을 꼼꼼하게 하신다. 내가 어떤 질문을 이 친구가 뭐라고 대답해서 A를 줬는지 이 친구가 어떻게 대답해서 C를 줬는지를 굉장히 자세하게 써 있어서 이 다수다단계 절차가 공정한 이유는 여러 단계에 걸쳐서 여러 명의 평가위원이 한 학생의 평가에 관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평가위원의 영향력을 최소화시키는 역할을 하면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런 부분은 걱정하지 마시고 아까 제가 설명드린 평가 요소와 평가 항목에서 대학이 학생부를 어떻게 읽고 있는지 이걸 관점으로 보시고 지원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요약해서 보면 이렇게 학생부에서 평가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줄어들어서 이것저것 다 없어진 상황이다 보니까 창의적 체험활동, 교과학습 발달 상황,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이 서류 평가할 때 가장 주되게 보는 그런 요인인 거고요. 창체를 통해서 그 학생의 관심 분야 또는 노력 정도, 확장 정도 이런 것들을 보는 거고 교과학습 발달 상황에서 세특과 이 교과 이수 이력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그 친구의 역량을 본다.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도 우리 교수님들은 되게 꼼꼼하게 보세요. 어쨌든 그 담임 선생님이 1년 동안 지켜보시고 써주신 내용이다 보니까 이 앞부분에 없는 또 담임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는 그런 내용도 있다 보니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역량별 평가를 한다. 면접 평가 같은 경우에는 블라인드 면접인 거고요. 저희는 제출 서류에 기반한 면접인데 또 제시문 기반으로 하는 그런 학교들도 있어서 제시문 기반의 면접은 또 기출문제나 이런 것들을 다 탑재하게 되어 있으니까 논술 가이드북처럼 이렇게 또 제시문 기반 면접 같은 경우는 그런 기출문제도 다운받아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결과 빠르게 할게요. 네, 저희 결과는
모집 인원, 경쟁률, 최종 등록, 충원율, 최종 합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모집 인원과 최종 등록자 인원이 다른 거는 저희가 수시에서 끝까지 끌어올려요. 6시까지 그 충원 통보를 할 수 있으면 58분까지 전화를 정말 열심히 돌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충원 기간 동안 꼭 전화기를 들고 이거를 좀 받아주셔야 돼요. 물론 이 모든 전화에 다 3번씩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면 그냥 합격 통지해버리거든요. 네, 어쨌든 꼭 전화를 받으셔야 된다. 그래서 전화를 할 때까지만 해도 다 모두 다 철석같이 등록하겠다 약속했던 친구들이 마지막 등록 당일에 등록을 안 한 친구들인 거지, 수시에서 인원을 정시로 넘기려고 남기는 건 아니다. 끝까지 다 끌어올리는 상황이다. 그래서 왜냐하면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종단 연구 결과가 수시로 들어온 학생들이 우수해요. 그래서 수시에서 어쨌든 끝까지 최대한 다 끌어올리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 최종 합격자는 모집 인원 플러스 충원 합격 한 번이라도 다 받은 친구들,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합격을 받은 인원이 저 최종 합격자 인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최종 합격자에서 모집 인원을 빼신 게 충원 인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전공자율 선택제 유형 1과 유형 2의 지원 등록 현황인 거고요. 저희 자유전공학부 학종으로 작년에 26대 1 경쟁률이 나오긴 했어요. 논술, 수능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또 많이 궁금해하시는 지역별 분포인데요. 자기추천 종합, 지역균형 교과, 논술, 자추는 지원자도 그렇고 합격자, 등록자도 그렇고 수도권이 한 55%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기도가 좀 더 많긴 한데 수도권이 한 55% 정도 되고요. 지역균형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가 뭐 지원자, 등록자 기준으로 한 50%, 51% 정도 되는데 경기도가 한 32% 정도 되고, 논술은 논술은 서울 지역이 제일 많긴 합니다. 서울, 경기 합쳐서 한 85%가 서울, 경기 합친 인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졸업 연도, 학생부 종합 교과 학생부 위주 전형이 이런 재학생의 비율이 높습니다. 86%, 82% 정도 되고, 논술 같은 경우에는 지원자는 재학생이 41%였는데 최종 등록자 보면 한 50% 정도 되기 때문에 논술 가이드북이라든지 모의 논술이라든지 이런 것만 충분히 참여해 보셔도 우리 재학생들도 결코 논술에 불리하진 않다. 수능 최저만 채울 수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논술도 가능하다. 대신에 정시 같은 경우에는 한 65%가 재수생 이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재학생들은 수시에서 눈높이를 잘 맞추셔서 학생부 위주 전형으로 6개 카드를 좀 잘 쓰시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고등학교 유형별 등록자 분포인데요. 일반고가 자기 추천 전형 같은 경우에 지원자가 한 83%, 등록자가 한 80% 정도 된다. 교과 전형은 실은 한 명 빼고 다 일반고예요. 그래서 저희가 발표하는 교과 전형의 최저는 일반고 점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자기 추천 전형의 결과에 평균은 일반고다라고 보셔도 되는 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80%가 일반고잖아요. 그러면 그냥 평균값은 일반고 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최저값은 일반고 값은 자추에서는 아니지만 직윤에서는 최저값도 일반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논술도 한 84% 정도, 이렇게 해서 한 80%대가 일반고 비율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게 이제 지역균형 전형의 교과 등급 분포입니다. 네모 박스가 지원자인 거고, 빨강색이 불합격자, 그 다음에 이 파란색 동그라미 찍힌 게 합격자인데, 기본적으로 이건 그냥 단과대 기준인 거고, 저희가 입학처 홈페이지에 전형별 학과별로 다 올려놨고, 충원율 뭐 이런 것들도 다 올려놨으니까 이거는 그냥 요 등급대 학생들이 지원하는구나 참고만 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입학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균형 같은 경우에는 지원자 풀 자체가 1등급부터 2등급 초반까지를 지원을 많이 시키시니까 이제 여기에서 합격자가 나오는 거고요. 여기 사범대나 저기 이과대처럼 맨 앞에 있는데 X표 쳐진 학생들은 아까처럼 그렇게 관련 있는 과목을 잘 안 들었다거나 과목 세특에서 역량이 잘 안 나타나거나 이런 친구들은 등급이 좋아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자기 추천 전형의 교과 등급별 분포인데, 지원자 수부터도 굉장히 다르다 보니까 이게 넓게 펼쳐져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여기 이제 이 평균값은 일반고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추에서의 저 최저는 일반고는 아니다. 특목고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문과대 같은 경우에도 2등급에서부터 저 5등급까지 합격자가 굉장히 넓게 분포하고 있는 거 보실 수 있고, 공대가 기본적으로 선발 인원이 많다 보니까, 물론 2, 3등급 때 많은 학생들이 이제 지원을 하고 있지만 되게 폭넓게 4, 5, 6까지 이렇게 폭넓게. 그래서 일반고 학생들은 2등급, 3등급, 4등급 초까지도 일반고 학생들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호교양대학이 저희 작년에 처음 선발한 자유전공학부의 결과입니다. 그랬을 때 작년에 자전 같은 경우에는 전임사정관만 평가를 하고 우리 교수님들은 평가를 하지 않으셨어요. 교수님들은 학과 쪽 평가를 하시고 전임사정관이 자전을 평가해서 이 자전은 선발 인원 자체도 179명이어서 많기도 했지만 우리 전임사정관이 교육과정이라든지 학생부를 훨씬 더 꼼꼼하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이 합격자의 범위가 다른 학과보다는 좀 더 넓게 분포되어 있다라는 것들 보시고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은 학생부 종합전형 운영하기가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서 문제가 될 때마다 다 학생부에서 빼버리고 대학에 실은 넘어오는 자료 자체가 적어서 학생들이 보고 있는 학생부가 다 넘어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도 일부 대학에 넘어오지 않는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 한정된 정보 내에서 학생들의 이제 역량을 찾아서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랬을 때 이 교육과정을 보는 기준이 대학에서 정말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학생인가, 우리 학교, 우리 과에 들어와서 정말 공부를 할 수 있는 학생인가,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거와 관련된 과목들을 고등학교에서 잘 찾아서 들었는지, 그리고 그 들은 그 내용이 이수 단위는 어떻고 어떤 내용으로 수업을 했고 그 안에서 이 친구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과목 선택은 어떻게 했는지, 그 수업에서의 경험은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세특을 통해서도 같이 확인을 하고 있다. 그래서 실은 대학에서는 우리 학교에 들어와서 우리 학과에서 충분히 공부할 만하다라고 하면 그 등급을 수치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내용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서류 평가한다. 이게 저희 가이드북에 나와 있는 건데요. 이것도 입학처 홈페이지에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텐데, 학생들이 어떤 방식으로 과목을 선택했는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한번 물어봤더니 자기가 흥미 있는 것들 위주로 과목 선택을 했고 관련 있는 과목들을 좀 찾아서 과목 선택을 했다라는 것들이 있었고요. 저희가 교수님들께도 여쭤봤을 때 고등학교 때 어떤 과목을 듣고 오는 게 대학 수업을 따라가는 데 도움이 되나요? 라고 여쭤봤더니 과학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원 정도는 잘 듣고 오는 게, 2는 안 들어도 따라갈 수 있지만 그거는 이제 원을 잘했을 때, 원을 제대로 배웠을 때 이게 극복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특히나 위계가 있는 또 관련성이 높은 수학이나 과학 같은 경우에는 위계에 맞게, 그리고 관련 있는 과목들을 좀 찾아 듣고 오면 좋겠다. 물리학 같은 경우에도 미적 기하, 이런 수학 실력이 물리학 같은 공부를 할 때 도움이 많이 되니 이렇게 수학과 과학 관련 있는 과목들은 찾아서 듣고 오면 좋겠다라는 그런 응답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가할 때도 이게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이 친구가 어떤 노력, 이런 것들을 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에 학생들마다 갖고 있는 장점, 이런 것들이 다르잖아요. 아까 앞에 정재훈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신이 좋은 친구도 있고 수능 점수가 잘 나오는 친구도 있고, 되게 학생들이 갖고 있는 장점, 단점, 이런 것들이 달라서 대학도 학생들을 다양하게 선발하는 게 대학이 성장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교과, 종합, 논술, 수능 다 각각의 전형의 장단점이 있어서 그 전형으로 들어온 학생들은 그 전형이 갖고 있는 그런 장점들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맞게 그 전형을 좀 잘 찾아서 지원시켜 주시고 우리 아이의 강점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전형이 무엇인가를 좀 고민하시고 보내주시면 저희 대학에서는 또 그 학생들에 맞게끔 잘 가르치고 평가해서 잘 가르치겠다라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입학처 홈페이지에 모집 요강, 그다음에 학생부 위주 전형 가이드북, 학생부 논술 가이드북, 이런 것들 다 올라가 있고요. 또 요즘은 대학들이 다 영상을 통해서 자료를 많이 제공하고 있으니까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도 외부의 컨설팅 받기보다 대학이 제공하는 공식적인 자료를 통해서 대입 준비를 하시면 충분히 예, 준비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